2년 전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을 불러내서 이재명 집권을 간신히 저지했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이 나라의 파산만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끈질긴 막가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지금도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이 여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8일 D-2일 월요일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참패를 예상하는 문건들이 대량 유포되고 있습니다.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의 분석 문건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했던 심평 변호사는 또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자가 보내온 총선 자료를 보니 기가 막힌다. 한국 리서치에 나온 것인데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79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97석이고 민주당은 지역구 172석, 비례대표 12석, 총 184석, 조국 혁신당은 비례 14석으로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를 강성 보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오해다. 나는 헌법학자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가장 중시하면서 전형적인 중도층에 속한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는 순간 정말 비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남의 일이다. 특히 한국 리서치의 자료를 비판 없이 인용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거국 내각을 주문하는 과대망상적인 비겁한 주장에 정말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도 국민의힘 최대 120석, 민주당 최대 151석 플러스 알파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주류 언론들에서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황당한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하고 빈약한 것인지, 과학적 한계를 넘어선 주장들인지 총선 판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 총선과 2024년 원래 총선 직전에 실시되었던 24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총선을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총선 직전의 24번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우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었던 한국갤럽의 24번의 조사 중에서 국민의힘은 20번이나 앞섰습니다. 무려 83.3%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평균 정당 지지율은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0%포인트나 낮았던 것이 원래 2024년에는 플러스 2.3%포인트 높았습니다. 무려 18.3%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총선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김어준을 제외한 총 27개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실시한 294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것은 고작 58회, 단지 19.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총 122개 선거구 중에서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곳은 76개 선거구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62.3%만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는 수도권 민심을 대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참패를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이런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알곡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현재 엉터리 총선 판세들이 주류 언론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294차례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들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상단 그래프, 빨간 막대가 파란 막대보다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단 그래프를 보게 되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 막대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도권 전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7%포인트 저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1.6%포인트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무려 5.2%포인트나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평균 6.8%포인트 저평가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참패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들인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리서치, 심평 변호사, 그리고 서울신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엉터리들인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한국리서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79석, 민주당 172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 내각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는 선거 막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혼란을 조정하는 그러한 요설에 정말 분노합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분석했던 국민의힘 최대 120석이라는 주장, 이것 또한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조차 국민의힘에게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들의 세계, 동굴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자, 언론,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이는 현상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너머에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세, 열세는 단지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석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단순하게 지지율 하나만으로 총선 판세를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수도권 판세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엉터리 판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변근교님, 유동훈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